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변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죠. 정말 많은 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스를 가르치면서 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학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사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어려움 없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중요한 이론들을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떤 분야인지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굉장히 친숙하죠? 그래픽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인류가 거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뛰어난 시각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 결과 우리 두뇌의 무려 30%가 시각을 담당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진화뿐만 아니라 인간은 놀랍게도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인류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기술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마치 사실과 같은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거나 조작하는 기술들을 모두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비전을 혼용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컴퓨터 그래픽스와 비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스가 그럴듯한 영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데 반해 컴퓨터 비전은 실제 영상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과 그래픽스 기술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전 외에도 관련 있는 분야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포토샵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같이 디지털 영상 장비가 정말 많이 보급되면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같은 분야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범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간 순서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에요. 전기전자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게임처럼 개조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시작점이라고 여겨지는 이반 서덜랜드라는 분의 스케치패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 사실 아이디어만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런 아이디어들이 쭉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IT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60년대에 드디어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잉사라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이제 게임 회사라든지 영화 특수효과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보잉이나 그다음에 르노, 여러분들 르노 자동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설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개발도 굉장히 끈질기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60년대에는 지금 보시는 정도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년대와 비교해서 훨씬 그래픽이 좋아졌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반 서덜랜드의 최초의 HMD 장비입니다. 현실의 영상에다가 CG로 그려진 영상을 합성해서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었을 겁니다. 자, 1970년대에는 디스플레이 장치도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스 렌더링 기술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게임이 등장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1980년대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스뿐 아니라 전반적인 컴퓨터 관련 기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픽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픽사도 이 시대에 창업이 됐고요.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픽스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다음에 애플2도 이 시대에 나왔죠. 기계나 건축 같은 설계 도면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닌텐도의 동키콩이라는 게임입니다. 앞서 70년대에 비해서는 그래픽이 훨씬 많이 좋아졌죠. 자, 1990년대에는 그 유명한 둠 같은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으로서 더 많이 알고 계신 언리얼도 이때 나왔습니다. 영화 특수효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기 시작을 했고요.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의 발전인데, 게임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서 그래픽스 계산을 위한 전용 장치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죠. 게임 그래픽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1993년도의 둠과 1996년도의 퀘이크가 굉장히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설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터미네이터 2의 액체 터미네이터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좀 어설플 수 있는데, 이 당시로서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2000년대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고 발전이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알고 있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전용 기기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고, 픽사에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애니메이션들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실패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널 판타지는 같은 이름의 게임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축적한 게임사에서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 CG로 가상 캐릭터를 이용해서 영화 흥행을 노려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아주 참패했습니다. 그 회사가 흔들거릴 정도로, 그 업계 자체가 아주 재편이 될 정도로 크게 실패를 한 사례입니다. 이때 교훈을 얻었죠.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 하려면 정말 잘해야 된다. 정말 사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죠. 그 이후에 영화 아바타는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정말 많은 자본이 투자가 됐고, 다행히 굉장히 좋은 흥행 성적으로 이후 컴퓨터 그래픽스 발전에 많은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바타는 3D 영화로 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바타가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LG가 둘 다 3D TV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패를 했을지언정 시도를 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현재도 삼성과 LG가 전 세계 TV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에 간접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대에는 그래픽스 이론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을 해서 CG가 실제 사진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그래픽스 기술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드웨어 싸움이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픽스 전용 하드웨어로 개발이 시작된 GPU는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같은 최신 기술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들이 IT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컴퓨터 그래픽스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어서 AR 효과를 만들어내는 재밌는 사례로서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대에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시도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간 순서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기술들이, 중요한 응용 분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장현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현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가상현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을 가상으로 만들어진 감각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현실의 영상에다가 CG로 추가로 만들어진 영상을 합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혼합현실은 마치 CG로 만든 세상과 실제 세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애플 본사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AR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케아에서 제공하는 AR 앱입니다. 마치 우리가 실제 가구를 배치해보는 것처럼 가구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는 대표적인 혼합현실 기기입니다. 가상 공간을 연결시켜서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메타버스입니다. 자, 팬데믹 사태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금지가 됐었죠. 이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공연을 진행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최근 들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면서 훨씬 더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컴퓨터 그래픽스 하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알려졌던 기술이 바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결과물들은 정교하고 사실적이죠. 거기다가 사용하기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렇게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와 함께 사용돼서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자, 그리고 물리 엔진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영화 특수 효과도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 최근 들어 나오는 거의 모든 영화들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이 CG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예술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인터넷을 뺄 수가 없죠. 이제는 웹에서도 얼마든지 3D 그래픽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3차원 지도를 만드는 사진 측량 기술도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외에 과학적 가시화, 3D 프린팅, GUI, 컴퓨터 이용 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들이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 역사, 그리고 응용 분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발달이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